건강한 우리 몸. 건강한 우리 몸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채령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로나 백신 맞으셨냐, 좀 맞고 난 후에 증상이 어쩌느냐, 좀 미리 좀 몸 관리를 하고 갔냐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 맞으셨습니까? 예, 저도 2차까지 맞았습니다. 뭐 별다른 증상은 없으셨나요? 저는 1차 때는 열이 좀 많이 올랐어가지고, 예, 그래서 1차 때는 조금 고생을 했는데, 2차 때는 주사 맞은 부위 통증 말고는 또 괜찮아가지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지금 1차 이제 처음 접종 앞두는 분들, 저도 그랬고, 네. 약간 뒷날 아프면 어쩌나, 일은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백신 접종 전후로 뭐 준비할 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을 것 같다, 이런 거 있는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무리하지 마시고, 전날에 전후로 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접종하고 나서 열이나 근육통이 있으면 해열 진통제 이런 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드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저희가 그 코로나 백신은 아닌데 기존의 백신들 그런 연구를 보면 이제 해열 진통제를 복용했을 때, 그러니까 백신 맞고 나서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는데, 뭐 그게 막연히 이제 그걸 무서워하셔가지고 막 열이 오르고 그럴까봐 그래서 백신 접종하기 전에 미리 해열 진통제를 먹고 이랬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겼다는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아, 미리 증상이 없는데 드시면 그게 뭐 코로나 백신에 해당되는 연구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굳이 뭐 미리 드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접종하고 나서 증상 있을 때 그래요. 따로 뭐 챙겨서 드는 보약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까? 아, 그런 선생님. 것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어서 먹기는 하는데 그게 또 이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도 있고 권장 드리기는 또 조금 조심스럽고 그래가지고요. 네. 자, 그래요. 자, 오늘은 대상포진입니다. 요것도 참 겁나는 질병, 나중에서 알았어요. 대상포진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대상이라고 할 때 이 대가 띠 대자인데요. 띠? 그래서 네, 허리띠 할 때 그 띠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띠 모양으로 발생하는 포진이라고 해서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게 몸을 둘러싸는 불과 같은 빨간 피부 질환이라고 해서 전요화단이라고도 했는데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전형적인 피부의 발진과 물집 형태의 병변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들 아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되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대상포진이 잘 나타나구만요. 네,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통증이 그래도 심한 편이라서. 자, 대상포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봅니다. 궁금한 점 샵 9930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지정남의 남도마실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대상포진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온다 그랬는데 그 원인 하나인가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원인 자체는 대상포진이 어린이들이 흔히 걸리는 수두의 원인 바이러스하고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상포진의 원인 바이러스 이름도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어린이 때 수두에 걸리게 되면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바이러스가 몸속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체내에 신경절에 숨어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몸속에 숨어있게 되는데 이렇게 숨어있을 때는 전혀 증상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다시 피부로 와서 대상포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 바이러스가 있을 때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처음 감염됐을 때는 수두로 나타나는 거고 재발하게 되면 대상포진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수두에 걸렸는데 이게 숨어있다가 몇십 년 후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인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이런, 어메, 깜짝이야. 어머, 그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린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은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분들은 누구나 이제 대상포진이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잠도 잘 주무시고, 네, 그렇게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구만요. 그 몇십 년을 그렇게
잠복해 있구만요. 그러면 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일이 막 너무 고돼서 대상포진이 왔다 이런 네, 이야기 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도 맞는데 스트레스 자체가 대상포진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면 면역력이 약화돼서 대상포진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예. 근데 수두에 걸렸던 적이 없는 분들은 대상포진 바이러스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대상포진이 오진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상포진 그 증상이 막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 병이다 이건 알고 있지만 네, 네.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래서 피부에 분포해 있는 신경을 따라서 네. 붉은 반점하고 수포 그리고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징적인 게 피부 증상으로 몸의 좌우나 어느 한쪽에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몸통이나 얼굴의 중앙을 가로지르진 않고요. 만약에 대상포진이 눈 쪽이나 안면신경 쪽으로 오면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안면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머, 제가 아는 작가님이 그 네. 안경 팔 있잖아요. 이 네, 안경 네. 썼을 때 그쪽에 눈 네. 옆에가 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 심각해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땐 그런 젊어가지고 조금, 그냥 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좀 심각하구만요. 네. 오. 그래서 그 눈 쪽이나 이런 신경 쪽에 오면 그게 흉터처럼 남기 때문에 아, 시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시력에 영향을 예, 줄 수 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피부에 이런 수포가 생겼다가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딱지로 네.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통증도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해서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고 또 후유증을 또 흔적을 남겨요. 네, 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머 이런 무서운 어떤 그건 뭐예요? 네, 그래서 신경통? 보통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피부 증상이 생긴 이후에 6개월 이상 병변 부위의 통증이 지속될 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통증의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또 의외로 따끔따끔하거나 가렵기만 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한 분들은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방을 찾으시는 경우는 보통은 대상포진 자체보다는 네. 대부분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한테 이 대상 후 신경통이 대상포진 걸린 것도 지금 억울한데 그 후에 신경통까지 왔으니 아우 신경질 나네. 어떤 사람한테 더 잘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기에 통증이나 수포나 발진 이런 게 심할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남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통은 연세가 많으실수록 네. 그런 신경통이 남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60대이신 분들이 대상포진을 앓은 분들 중에서 약 60%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한다고 하고 70대에서는 약 75% 정도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진단을 이게 이제 피부 수포나 네. 막 이런 걸로 바로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막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보통은 그래서 전형적인 대상포진 자체가 전형적인 피부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네. 증상만으로 진단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통증이 먼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때는 대상포진이다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힘들고 네. 좀 수포가 올라오는지 경과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상포진의 피부 증상이 몸의 어느 한쪽에만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뭐 이렇게 정중선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피부 증상이 나타나면 그거는 대상포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면 대상포진은 아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러면 대상포진 그 예방 주사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맞았을 때 좀 효과가 그 뒤에서 그 내용을 준비했는데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하면 아무래도 그 증상이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안 걸리는 건 아닌데 걸리더라도 증상이 좀 약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또 많이들 맞으시고 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무서운 주사를 뭘 맞을 게 너무 많아요. 백신도 맞아야 독감도 맞아야지 대상포진 예방 주사도 맞아야지. 아유, 자 이렇게 주사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음악이 필요합니다.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해피밸리의 새타령 듣겠습니다. 해피밸리의 새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영 과장님 모시고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대상포진도 전염이 돼요? 네,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전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분들한테는 전염이 가능하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오. 그렇지만은 전염력이 강한 편은 아닌데요. 수두 자체는 굉장히 전염력이 강해서 수두에 걸린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그런 침방울이라든지 콧물에 의해서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대상포진은 그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동선이 겹친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 이런다고 해서 쉽게 전염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다만 대상포진 환자의 물집이 터지게 되면, 그 수포가 터지게 되면 진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 진물하고 접촉을 했는데 마침 접촉한 분의 피부에 상처가 있어서 그 진물이 그런 상처에 닿게 되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두를 한 번도 앓은 적이 없는 분이라면 주위에 대상포진을 앓는 분이 있을 때 대상포진으로 인한 피부 병변이 딱지가 되기 전까지는 좀 더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피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다만 수건같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도구들은 좀 따로 쓰시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이 전염력이 강한 편은 아니긴 한데 대상포진 중에서도 파종성 대상포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게 파종성이 우리 그 농사 지으실 때 이렇게 씨 뿌리는 그런 파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면역력이 심하게 떨어진 환자분들의 경우에 대상포진이 피부 일부가 아니라 전신적으로 다 이렇게 피부 병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파종성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수두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격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이제 그 진물이 나와서 가면 전염이 될 수 있구만요. 그러면 아기 때 왜 수두 주사 맞히잖아요. 네. 그거 또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방하는데? 그 수두 예방 접종 하시면 그게 또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소아 때 맞는 거다 보니까 대상포진 예방 접종하고 그런 게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두 예방 접종 하셨더라도 나중에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도 따로 필요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사 많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잘 낫습니까? 어쩝니까요? 네, 그래서 그래도 잘 낫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발진이 딱 나타났을 때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기 때문에 그런 발진이 나타났는데 대상포진이 의심이 된다면 우선 양방 쪽 병원을 가시는 것이 좋고요. 물론 한의원이 아닌 한방병원급은 안에 양방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한방병원에서도 치료는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빨리 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해 주셔야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통제도 같이 처방받게 되시는데요. 이런 진통제로 통증이 잘 조절된다면 굳이 한방치료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방의 이런 치료로도 통증이 잘 조절이 안 된다든지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 그래서 재발이 되게 잦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방치료도 병행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보통 한약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침치료로 통증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약으로 면역력을 높이는데 이제 약을 처방받고.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대상포진을 앓은 뒤에 피부 증상이 좋아졌는데 통증이 남아있을 때, 즉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있다면 이때도 한방치료를 같이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근데 진짜 그 말씀을 치료나 진단 말씀을 들으니까 겁이 좀 나네요. 예방주사 딱 맞으면 아예 딱 안 걸리고 그럼 좋은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모든 예방접종이 사실 100% 예방되는 게 잘 없어가지고 그래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 대상포진도 100% 예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대상포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방접종을 했을 때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그 증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고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하면 대상포진의 발생은 50% 정도, 그리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은 약 60% 정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확 절반으로 확 낮춰보네요. 우리 한인영님이 대상포진 얼마 전 4번째로 왔다 갔어요. 3번째 왔다 간 후에 예방주사 맞고 4번째는 통증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런 통증도 이렇게 감소를 시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50대인데 지금부터 맞으면은 안 걸립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보통 권장드리는 게, 왜냐면 5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대상포진이 잘 안 생기기도 하고, 생기더라도 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하는 빈도가 낮은 편인데요. 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좀 가격이 나가는 편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치료들이 사실 비용 대비 경제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 돼서, 그래서 나라에서도 보통은 60대 이상의 성인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홍명수님도 저는요 대상포진이 자주 오는 편인데요. 처음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엄청 아팠는데 2번, 3번 병원 가서 주사 맞고는 좀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방주사나 이게 딱 한 번 맞으면 쭉 좀 오래 가면 좋겠는데 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그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네.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최소한 3년은 확실하다고 하거든요. 3년은 네. 그리고 다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예방 접종 후에 면역력이 5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유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유지가 되는데도 우리 청취자분들 사연을 본 게 자주로 이렇게 또 나오네요. 네. 재발이 되네요. 그러면은 진짜 이 면역력을 키우는 게 답입니까? 네, 그게 이제 근본적인 것은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요. 대상포진도 재발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면역력이 그렇게 자주 재발하신다면, 네.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그때 주사를 맞으시는 것도 그 진통 주사 이런 네.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일단 면역력이 떨어져서 재발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좀 평소에 무리하고 계시진 음, 않은지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그 백신 접종 맞고 코로나 백신 접종 맞고 네. 이제 그 독감 예방 주사 네. 이런 언제 맞는 게 좋냐 막 이런 네.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 코로나 백신 접종하고 이 대상포진 예방 주사도 좀 2주 후나 독감 예방 주사처럼 2주 후나 이렇게 맞으면 된가요? 어떤가요? 그 부분은 근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이 이번에 이렇게 네. 오래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대상포진 접종하고 네. 이렇게 이런 간격 같은 경우는 그게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가지고 아, 예, 그거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것이 많습니다요. 예. 그러면 한번 접종을 했어요.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놀래갖고 예방주사 미리 맞아야지. 이럴 때는 그럼 언제가 적정해요? 네, 그것은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최소 6개월은 대상포진 앓고 나서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대상포진 면역력이 참 중요하네요. 코로나도 그러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이 시간 통해서 특정 질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샵9930 카카오톡 채팅방 지정남의 남도마실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세령 과장님 보내드리면서 모두가 다 건강하시라고 바라지의 비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SC였습니다. 살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